저희가 다루는 학문이 과학이라 보니까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흥미 있게 깊이 있게 공부해서 정말 그 삶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게 공부를 시키되 그러나 이제 결과는 만들자라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고등 과정은 이제 가깝게는 내신 대비 과정이고 이제 멀게는 수능 대비 과정인데 지금 현재가 이 풀이 단계인 거죠. 방학 동안은 이제 방학 선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3월부터는 정규 과정에서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 1년 동안 있는 4번의 내신에서 보통 한 8, 9주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 문제풀이 할 때에는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 대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고2들, 예비 고3들이 해야 하는데 지금 기말고사 내신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원래 저희가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오픈 클래스로 수능을 열었었는데 이제 한 재작년서부터는 이제 팀수업이나 개인 수업으로만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그 수능반 안에서 학생들이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아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상반기까지의 공부가 고등학교 2학년의 내신 대비 과정하고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기간을 잘 보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예비 고1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고 예비 고1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겠죠. 일단 예비 고1이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더 가치 있게 타이트하게 보내는 걸 권하는 편이라서 어려운 공부를 권합니다. 그래서 물론 화원, 생원, 지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더 권하기는 하는데 중학교 때 과학을 너무 어려워했고 당장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일단은 걱정이다 라고 한다면 통합과학을 권하고요. 그 다음 예비 고1라면 처음 듣는 친구라면 이제 고2를 위해서 내신으로 선택한 과목 그 기본 방학특강을 들어야 되겠고 만약에 물화생 한 번 이상 들었다 라고 하면은 심화특강 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러면 내신 대비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이 일을 한 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점점 매년 느끼는 게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학생들이 내신을 일찍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2학년 2학기까지 봤는데 요즘에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보고 저는 이제 내신을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수능만 공부하려고 이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긴장감이 싫고 이 스트레스가 싫다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한 중간고사 정도 지나갔을 때 그때부터 이 친구가 정말 수능에 올인해서 수능을 준비하느냐라고 하면 그때부터 수능까지는 기간이 너무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고3처럼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친구가 고3 이제 수업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고3 친구들은 고2에서 이미 내신을 1년 겪었고 그 중에서 잘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미 겨울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개념도 한번 돌았고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들어가서 그걸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따라가지 못하고 또 앞으로 남은 내신 때 그럼 정말 내신을 다 버릴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내신은 분당 안에서의 싸움이니까 경쟁이 치열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몇 번 안 보는 모의고사는 이제 전국구라 보니까 등급이 더 잘 나와요. 그러면 나는 정시형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고2까지의 모의고사는 사실 저는 점수도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고2의 모의고사랑 고3 때 모의고사는 완전 난이도도 다르고 또 고3 때가 되면 이제 모든 친구들이 더 공부에 올인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친구들은 이 내신 공부를 이걸 정말 너무 내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공부를 길게 보고 해야 돼요. 이거는 내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고3 때 수능을 위해서 하는 공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1, 2학년 8번의 내신을 본인의 만족도가 막 높게 모든 시험을 그렇게 잘 보진 않아요. 조금 잘 보는 시험도 있으면 못 보는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젠가 나한테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가 수능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내신은 좀 올인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근데 웬만하면은 이제 혼자서 막 시간 계획을 짜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 근데 물론 예전에 선행은 다 되어 있대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혼자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그래도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은데, 이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것이 일단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는 시험 직전까지 진도가 나가요. 끝까지. 그리고 시험 범위도 일찍부터 알려주지 않습니다. 뭐 시험 한 2주 전쯤 돼서 이제 확정해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그 학교 공부만 따라가서는 뭐 제대로 개념도 그렇고 문제도 제대로 풀고 공부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학원을 안 다니면 그 과목은 그냥 뒤로 밀려요. 그냥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결국엔 전날 찔끔 보거나 아예 못 보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줍니다. 어머님들이 할 게 너무 많은데 학원을 어떻게 다니냐, 학원 다닐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뭐 저희 물리나 뭐 화학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 1회 2시간만 하거든요. 그럼 2시간씩 4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개념 다 나가고 문제집도 한두 번은 풀어져 있어요. 근데 친구가 그러면 혼자서 공부해서 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개념을 학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만큼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진짜 좀 할 수 있는, 좀 해본 친구들이 있잖아요. 영재고나 과고 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학교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나와가지고 학원 다니기 어렵지만 길을 쓰고 나와요. 나올 수 있으면. 왜냐면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혼자 공부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과학의 교과서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물리 단원에 해당이 되는데 역학 부분이에요. 근데 보시면 뭐 식이 하나도 없죠. 그냥 말로만 내용이 설명이 들어있고, 이게 지금 그래프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문제집에서는 이게 이제 완자 기출팁이라고 하는 문제집에서 제가 배치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사실 저 내용만 가지고는 저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통합과학은 지금 예비 고2 학생 어머님들도 계셔서 이미 겪어보셨겠지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너무 내용을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거의 없어요. 아주 그냥 숫자지 같은 얇은 지식을 아주 발산적으로 깔아놓은 과정이라 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이 그래서 더 어려워요. 너무 조금 알려주고 문제는 이거 응용하면 이 정도 풀 수 있어 라는 하는 수준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마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잠시만요. 처음에는 더 잘 보였던 것 같거든요. 여기 까만색이 많을수록 지금 네. 저희 유인물하고 좀 같이 비교해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별로 막 선생님들이 근데 사실 이거는 이거야 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통합과학이라는 이 과정을 모두 꿰뚫고 있어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더 심화해서 수업을 해야 한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심화를 해서 적정 수준까지 심화를 해서 일단 개념을 가르치고 문제를 풀게 합니다.
가끔 통합과학은 중등 내용이 70% 이상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시는 어머니들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모든 것에 과학이 다 있으니까 당연히 중등에서 봤던 내용들도 있지만 오히려 물론 문구, 하원, 학교, 지원, 지구, 세원, 생수가 다 골고루 조금씩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발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나오는 물리 단원은 물리 1하고 연결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물리 단원은 오히려 물리 2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사실 이 단계가 원과목으로 이 연계성이 아주 좋은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별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중3의 과학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 때보다 힘든 것이 고등학교에 가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의 A와 고등학교의 1, 2등급은 다르잖아요. A는 또 퍼센트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과목이 워낙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실력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진짜 과학을 잘하는 친구가 통합과학 꼭 1등급 따는 보장이 없고 과학을 잘 못해도 의외로 1등급이 뜨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나왔다고 해서 나는 과학은 좀 되나봐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이게 안 나왔다고 해서 과학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입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학교별 자유도가 높아요. 막 여기 교육과에서는 안 나온 내용도 학교에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통합과학도 지금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비슷해져 있고 그러나 입시 과목이 아니라서 문제가 수능 문제처럼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깔끔하지도 않아요. 문제들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되게 애매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문제보다는 좀 표현 등이 애매하고 지저분한 문제도 내신을 위해서는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 안에는 중학교 과학처럼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별로 진도가 좀 다르게 나갈 수 있어요. 한 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다 하시기도 하시고 또 2분 이상 들어오셔서 자신의 그 전공 과목을 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을 올해 기준으로 보면 낙생, 대진, 그리고 차례대로 진도가 나가는 학교 이렇게 개설을 했어요. 낙생하고 대진은 난이도 때문은 아니고요. 진도를 워낙 이렇게 막 듬성듬성 나가기 때문에 진도 때문에 그렇게 나눠둔 것입니다. 난이도는 이제 보통 통합과학은 낙생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뭐 좀 어느 부분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낙생은 이제 과학 과목은 누적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앞에 봤던 단원을 또 내고 그래서 누적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것도 있는데 그럼 뭐 쉬운 학교는 정해져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중간고사 때 문제를 너무 쉽게 내서 학생들 변별이 잘 안 됐다 그러면 기말고사 때는 무조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모든 학교에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고1 때는 일단은 고1 내신에 올인하는 게 좋고요. 중학교 때 혹은 그 이전 방학 때 물론 허원, 생원, 선행했던 거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냥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어차피 잊어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고1 때는 그냥 내신에 올인을 하고 내신 성적이 잘 나와야 이제 자신감도 얻고 동력도 얻을 수 있으니까 내신에만 올인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고2 때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제 주로 원과목을 공부하게 되죠. 얘네들은 입시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수능 문제랑 거의 모든 학교가 비슷하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3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 조금 쉬우면 고2 모의고사까지.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본고사 같은 문제 뭐 이런 것도 나오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단계부터는 그냥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랑 똑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3 상반기 공부랑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양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물량을 많이 풀어야 뭐 이런 문제도 풀어보고 저런 문제도 풀어보니까 내신에 나왔을 때 어떤 문제든 적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무작정이 아니라 일단은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 이제 레벨업을 시키면서 심화를 시키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인데 친구들이 저걸 되게 싫어해요. 한번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걸 다시 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이라고 할 수 있고
틀린 걸 다시 풀고 체크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 내용을 정확히 내 눈과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반복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역시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제대로 1형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저희 학원은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는 모든 학교 내신을 대비할 수 있게 이제 수업도 하고 교재도 그렇게 제공을 해요. 뭐 저희 학교는 뭐 낙생인데 용인인데 용인애들 부모인데 뭐 교재가 다른가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뭐 조금 우리 학교가 문제가 쉽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난이도 100이라면 50짜리 문제만 내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쉬운 문제도 나오고 또 평균이 좀 떨어지는 학교도 당연히 쉬운 문제도 나오고 개선 문제도 나오고 개념 유형의 문제도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어느 학교든지 다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게 공부를 시켜요. 뭐 양을 적게 시킨다면 모르겠지만 양을 많이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고3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 진짜 똑같이 나오거나 보기 조금 바꿔서 나오거나 숫자 조금 바꿔서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풀리는 문제들이 그냥 고2더라도 수능 기출문제인 자의스토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3의 난이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별로 약간의 문제 성향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해야 되겠고 또 친구 개개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 숙제를 내더라도 그 푸는 차이, 속도 차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맞춰서 직전 대비도 공부를 시키고 해야 되겠죠. 전회의 기출문제보다는 사실 기말을 위해서는 중간고사 문제가 더 중요해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낙생을 예로 든다면 지금 최근 3년 동안 물리원 선생님이 계속 1년 동안 1년 한 번씩 매년 바뀌셨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자꾸 바뀌고 근데 이제 중간고사 문제를 보면 아, 이 선생님이 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어떤 난이도는 이랬으니까 다음 난이도는 어떻겠구나 이런 것을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이 정규 과정은 3월 이후에 정규반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관리는 어떻게 되냐? 이제 관리라는 게 결국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어머님들하고 소통은 거의 일정 정도에 대한 거고 전부 이제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저희 강은혜 부원장님이 이제 친구가 카톡으로 생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시다가 답답해서 통화도 하시고 하는 장면인데 저희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좀 다 되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성격도 유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질문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대신동에서 제 수업을 들었다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전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질문해서 대답해 준 적도 있고 대학 가서 일반 분야 질문해서 설명해 준 적도 있고 어떤 친구는 거의 내신 대비를 저랑 같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질문하면 어렵지 않게 잘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을 수능까지 갔을 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올해 이제 수능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올해 저희 학원의 9월 이후에 고3 그리고 재수생들이 저 인재 과학을 시작한다면서 개인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9월인데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재 국수형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연락이 오는데 9월부터 11월 수능까지 진짜 과학에만 올인하면 1등급 뜰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나머지가 전부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거의 이런 친구들 특히 이과생은 저도 좀 그랬는데 이거 수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학을 잘 봐야 되고 수학이 1등급이 나오면 나머지는 다 4등급을 깔아도 기분이 좋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대학을 지금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수형만 가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한 과목을 그럼 내가 진짜 막 그 한 과목에 올인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날 정말 내가 꼭 잘 볼 것이냐. 그것도 솔직히 그렇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물리원 킬러 문제를 저도 이제 만들어 봐요. 그 물리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내용이 축소가 돼서 예전 물리에 비해서 거의 뭐 양이 한 3분의 1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교과서를 보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몰래서 변별을 하지 했는데
뭐 사설 모의나 뭐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 매년 신기하게 희한하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와 대단하다 하면서 제가 문제를 막상 만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릴 때 낼 수가 있어요 문제를. 그래서 이제 제가 내놓은 문제를 제가 한 달 후쯤에 이렇게 제가 풀어보려고 보니까 안 풀려요 제가 낸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순우 쌤한테 쌤도 그럴 때 있냐 그러니까 본인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낸 사람도 그 문제를 봤을 때 당장 안 풀릴 수도 있는데 하물며 학생이 수학을 정말 1년 동안 내가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고 해서 수능 날 그게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다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능 날 어느 과목이 나한테 대학으로 이끌어주고 어느 과목이 나를 재수로 향하게 하는지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고3이나 재수생이나 N수생들 이제 수능 한 15일 전쯤에 지금 단계에서 무슨 과목이 제일 좀 불안해요? 라고 하면 네? 불안해요? 라고 하면 아 저 좀 영어가 지금 조금 불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능에는 실제 영어를 제일 잘 보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앞으로 남은 기간에 거기에 쏟고 나머지를 소홀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서 나한테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뭐 국수 영과를 1대1 대 1대1로 시간을 배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뭐 2대1 대 1대 0.5더라도 그 적절한 배분을 지켜서 고2 그 겨울방학 때부터 고3 예비 고3부터 수능까지 전 과목이 그냥 골고루 실력이 끌어올려질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결국에는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을 진짜 잘 활용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은 거의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학원에서 공부 자체를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당연히 킬러 문제들을 다 접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참석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역학, 양적 관계라서 제일 어려워요. 그럼 이제 수능에서 킬러 문제라는 게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겪고 나서 친구들이 물리화학은 아니다. 버려요. 근데 물리화학은 그 이후에 2단원부터는 쉬워져요. 학. 근데 이제 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 1학기 기말에서 2학기 중간이 이제 신경계에서 유전까지가 나오는데 그게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생명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같은 과목이더라도 단원별로 난이도가 다 다르고 모든 단원에서 한 단원도 빠짐없이 수능 안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20문제 중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가장 많은 개수 맞출 것인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단원을 잘 탐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과목은 학생 수가 많고 선택자가 많고 표점이 높고 이런 너무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공학적인 계산만을 해서 과목을 선택할 것은 아닌 게 그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과목을 못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친구들 위해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본인하고 잘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수능이 쉽게 나오면은 1등급 컷이 47점이에요. 50점 만점에. 어렵게 나오면 한 44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킬러 문제 하나가 3점이거든요. 쉽게 나오면 킬러 하나, 어렵게 나오면 킬러 2개까지 틀리면 1등급이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그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택자가 많던 표점이 어떤 간에 그 점수가 나와야 본인이 학교를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20문제 중에서 내가 점수를 쉬우면 47점, 어려우면 44점 맞을 것 같은 과목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통 20문제 안에 킬러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쉬우면 그 중에 한 문제는 버려도 2문제는 풀 것 같은 과목, 어려우면 2문제 버려도 한 문제는 풀 것 같은 과목을 이제 본인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학생마다 좀 다른데 1등급이 목표라면 한두 문제가 필요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킬러 문제 하나 정도만 포기하면 내가 다 맞을 것 같다. 이런 과목을 선택해주면 되겠고, 오히려 나는 2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오히려 킬러를 버려야 돼요.
나머지를 다 맞는 과목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바탕은 킬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1년을 잘 보내면 다 맞을 수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게 올해 얼마 전에 수능을 봤잖아요. 이게 지금 예상 원점수를 기반으로 한 등급 컷인데 아직은 안 나왔죠.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컷이 막 43 막 이러니까 올해 어려웠어요. 근데 물리만 지금 1등급 컷이 47이거든요. 어머님들이 이제 과거에 공부를 하실 때 물리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물리는 명제고나 과거를 준비하는 공부를 좀 한다는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걔네는 도대체 얼마나 잘해서 47이 1등급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 그건 오해고요. 지금의 수능에서의 물화생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맞는 과목이 있을 뿐이에요. 비슷해요 다. 근데 올해 물리는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와서 컷이 높은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렇게 그날 문제 딱 뜨고 보니까 50 나오겠다 컷이.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47이 그나마 다행이고 올해 3월에서 10월까지의 모든 고상 모의고사보다 좀 쉽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물리는 항상 선택자 수가 적으니까 이제 작년에 물리가 컷이 낮았어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표점도 물리가 이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선택자가 적으니까 이제 아마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좀 쉽게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면 또 표점에서 물리가 또 불이익이 있을 테니까 내년에 또 선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물리가 또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제가 물리 선생님이니까 그 입시로서의 물리를 말씀드리면 일단 의외로 수학적 기술을 사실 별로 요하지 않아요. 식도 별로 많이 안 쓰고 킬러 문제조차도요. 식도 별로 안 쓰고 연립도 잘 안 해요. 오히려 연립은 화학이 많이 해요. 그리고 그래프도 잘 안 그리고 그래프도 이렇게 정확한 그래프 모형 찾기 이런 문제도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적 기술이라고 하면 그냥 사칙연산 정도, 제곱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그래도 수학을 잘해야 물리를 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물리가 물화생 중에 처음 진입할 때는 좀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사고력, 발상력, 판단력을 좀 요구하는 과목이에요. 저 중에서 뭐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저 발상력이 조금 물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수능 문제를 보면은 되게 은은하게 정보를 뭐 예를 들어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하는데 시간이 동일하게 걸렸다. 내지는 시간이 뭐 1대2로 걸렸다. 이런 은은하게 내용을 줘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비가 나왔네? 그럼 내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념 룰렛을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리비, 변이비, 평균 속도비 여기까지는 잘 나오는데 이 속도 변화량비가 잘 학생들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발상이고 그 다음에 근데 저거는 문제를 많이 풀고 하다 보면은 저것도 좀 길어집니다. 근데 이제 속도 변화량비가 딱 나오면 그럼 이제 다음 정보랑 엮어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 중에 뭐가 필요한가를 선택해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판단력이 좀 요구됩니다. 근데 이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이걸 요구해요. 수학도.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보통 물리에 좀 유리한 거는 있어요. 이제 이 물리라는 과목이 저도 물리지만 제가 물리를 대학교 때 이제 저는 물화생지 다 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물리를 선택한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물리를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전혀 망설임 없이 물리를 선택했는데 그게 이제 물리가 이렇게 문제를 딱 풀었을 때 그 짜릿한 희열이 다른 과목보다 좀 있는 과목인데 이 물리가 하나의 상황을 보더라도 풀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풀이 방법이 다르고 그러면 좀 긴 풀이도 있고 짧은 풀이도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힘으로 풀었는데 에너지면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과목이다. 정말 진정한 이치를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논리 전개 과정상 오류가 없으면 절대 실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끌어올려져 있다라고 하면 점수가 어느 정도 고정화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생지보다는 조금 있다. 왜냐하면 생지는 그래도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식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화생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지금 입시로의 물리는 전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화생지는 어떠냐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면 화학이 오히려 계산 그래프 이거 제일 많이 요구해요. 연립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학이 오히려 빠른 계산,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유리하고 요즘 물화생지 중에 생명이 제일 어렵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올해 고3인데 모 학교에 작년 고2 때까지 전 과목 전교 1등인 친구가 이제 예전에 중학교 때 저랑 올림피아드도 했고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저랑 내신도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 전 생원은 죽어도 못하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생명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두고 그거를 다 취합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을 굉장히 요구하는데 그래서 마치 방탈출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 굉장히 어려운 수수께끼를 푸는 느낌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하고요. 또 지구과학은 어떤 하나의 현상이 사실 나올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되게 조각조각 내서 이 중에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예전에 제가 지금은 안 하지만 지원 수능을 이제 지난 교육과정 때 했었는데 표현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뉘앙스를 잘 잡는 친구가 조금 지구과학에 유리한 것 같다라고 제가 봤어요. 아까 사고력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저렇게 뒷면이 나오고 뒷면에 저 사이가 경사각을 이제 세타를 주고 그럼 저 뒷면의 물체를 만약에 마찰이 없는 면에 놨을 때 얘가 미끄러질 때 가속도가 얼마일 것인가 중력을 수직항력이 작용해서 저렇게 분해가 되고 그래서 미끄러질 때 가속도가 G사인 세타고 저걸 이제 식으로 풀이하는 과정에서 질량에 상관없이 마찰이 없으면 가속도가 다 똑같다. 이런 거를 이제 수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지식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현재 교육과정은 안 나와요. 저걸 가르치지 않고. 근데 뒷면은 나와요. 그리고 되게 애들이 뒷면을 싫어해요. 모든 친구들이. 각도를 안 줘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각도는 안 주지만 똑같은 뒷면에 질량이 다른 물체들을 두는 거죠. 그러면은 질량이 다르면 가속도가 어떨 것인가를 학생이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찾아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질량에 상관없이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kg짜리가 있다면 이 안에 1kg짜리 두 개가 있는 것과 같겠지. 그러면 이 1kg짜리 저 1kg짜리랑 똑같으니까 얘가 가속도로 내려오고 얘도 똑같은 1kg니까 똑같은 가속도로 내려오고 사실은 이거 2kg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가속도로 내려오는 거야. 같은 뒷면이라면 그래서 질량에 상관없이 가속도가 똑같아.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사실 내용이 없어도 학생이 이거를 끌어올 수 있으면 정말 베스트고 지금의 수능은 좀 이런 걸 요구해요. 근데 그거 모든 학생이 지금 학원 교육에 익숙한 상태에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듣고 하면 그 능력이 좀 길러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한 다음에 그래도 저걸 설명합니다. 그 식으로 다 분해를 해서 이걸 알아둬서 전혀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서 눈으로 보여줘요. 거기 이과생들이니까. 지금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물리학 원 수능이 물리는 3단원밖에 없어요. 1단원에서 9문제가 나오고 저기가 제일 양이 많아서 그래요. 저게 이제 역학수 들어있고 열역학수 들어있고 상대성 이론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 올해는 제가 봤을 때 고난도 문항이 저기서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 다를 거예요. 지금 당장 닥친 거는 이제 겨울방학 때 물리학원을 방학특강을 두는 건데 이제 저희가 기본 특강이 있고 심화 특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일 반, 금요일 반을 말씀드리는 거지 주 이틀 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둘 다 제가 개념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한번 들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디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가장 큰 차이는 문제 난이도예요. 얘는 이제 기본 문제에서 이 교재 안에도 이제 모의고사 수능 문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중하 난이도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중에서 3가지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얘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고등 이 공부가 내신에 100% 대비가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3시간씩 한 8, 9주 정도 나오는데 그걸로 이제 1년 커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킬러 문제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 이제 큰 숲을 보는 거지.
이게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을 그렇게 많이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월부터 내신 대비 반에서는 당연히 쉬운 문제도 풀리고 이 어려운 문제는 훨씬 더 많이. 결국에는 내신 대비는 이거 이상의 난이도까지 가져야 돼요. 끝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들었다면은 저는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심화반을 들으라고 권해요. 그런 이 난이도로 결국에는 3월부터 내신 대비는 이거 이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개념도 조금 더 설명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이게 저희 학원 이제 저고요.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승훈 선생님, 강은혜 원장님, 그리고 이제 장영 선생님, 김대수 선생님,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신데 저희 학원은 선생님 분이 여태까지 거의 바뀐 적이 없어요.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같이 일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관계예요. 저희 학원은 사실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서 광고를 전혀 하나도 안 해요. 뭐 맘카페 광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저도 예전에 이제 다른 이런 학원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맘카페 광고 하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좀 그런 걸 간절해가지고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지명 광고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아름아름 오시는데 이제 그게 100% 입소문과 그런 지인 소개로 많이 오시는데 그게 이제 저희 학원의 가장 강점이 선생님들이 좀 강한 학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오래 했어요. 일을 오래 했고 오래 하면 당연히 강의력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 학원은 이제 좀 실력적으로 좀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이제 시중에 있는 고3의 어떤 교재, 어떤 사설 모의고사, 어떤 인간 교재 문제를 가져와도 풀어줄 수 있고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그렇게 좀 실력적으로 좀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그것보다 더 한 거는 다 인품들이 좀 훌륭하십니다. 되게 좀 성격들이 유하고 이렇게 막 화도 잘 안 내고 질문 잘 해도 잘 받아주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걸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학생들이. 저희는 좀 되게 작지만 선생님이 좀 강한 학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설명이고요. 이건 저희 학원 시간표인데 원주 유인물 뒤에 있어요. 그럼 이제 화학을 이승훈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질문하고 좀 다르죠? 양력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그동안 뭐 했는지 짧게 얘기를 드리면 이건 이제 대치동에 주로 중학생 올림피아드 그다음에 제가 있던 당시에는 이제 영재고 과학고 입시를 많이 하는 그런 학원이었고요. 이제 여기는 그냥 메가스터디 다 아시는 거기 그 수능 하는 데고요. 이거는 좀 익숙하진 않으실 텐데 그 같은 회사고요. 여기는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대 의대에 편입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서 화학 강의를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약대에 편입하는 학생들 1년에 그 시험이 응시생이 한 15,000명 정도 되고요. 이제 요 MIMD에서 시행하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 그 15,000명 중에 한 7,000명 정도가 응시를 해요. 그 모의고사를 제가 계속 출제를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자꾸 누가 낼 때랑 누가 낼 때랑 문제가 다르다 해가지고 결국 한 7년 동안 제가 혼자 계속 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시험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이거는 다 끝난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는 저랑 친구랑 그냥 둘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수능 교재랑 수능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어요. 올해 이제 모의고사 총 20회 정도를 출간을 했었고 마지막 모의고사는 한 3,500부 정도를 찍었는데 일주일 만에 팔려가지고 다시
직장이 날짜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애들이 알아서 중고에서 중고로 사고 파는 그런 모의고사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지금 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일들이 이제 아이들이 왜 수능을 자꾸 어렵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어느 포인트를 못해서 혹은 어떤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서 수능 공부를, 과학 공부를 어려워하는지 이제 그런 걸 계속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제 꿈은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꿈은. 그때 제 꿈이 그거였던 이유는 중학교 담임 선생님은 정말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직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교육학, 좀 교육 철학, 교육 공학, 교육 행정 이런 걸 다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생각은 지금도 사실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중학교 담임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 과학을 얼마나 공부하느냐, 혹은 과학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경험 자체가 이제 그 학생들의 장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앞에 저희 학원의 소개나 내신 프로그램 이런 거는 좀 안내를 받으셨을 거고, 이제 화학 내신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강의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화학 1의 전체 구성이에요. 전체가 4단원으로 돼 있고 수능에 20문제가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게 1단원에 있고 4단원에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아이가 이걸 잘 못하는데 화학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좀 그런 걱정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어느 걸 잘해야 화학을 잘할 수 있을까? 보통 학생들이 말할 때는 요 어려운 고난도 문항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다 좀 계산이 필요한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엄청 잘해야 되냐, 좀 뭐 수학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계산이, 아이들이 계산을 너무 잘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밑에 제가 암기와 추론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써놓고 계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 수능에서 필요한 계산이, 화학 1에서 필요한 계산이 그냥 일반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이상의 어떤 수학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2차 방정식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도형, 기하 당연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사칙현상 정도의 계산이에요. 네, 아이들이 왜 계산이 많다, 어렵다라고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주 그냥 간단한 예시고요. 직선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40이 되는 여기가 얼마냐, 그냥 이런 걸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 직선을 배우면 이런 방정식을 배웁니다.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배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걸 배운 아이들이 요 문제를 주면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가 20, 높이가 20이고 왼 아래가 10이니까 여기는 높이가 50이고 아래가 40이니까 여기 대입해가지고 A, B를 구하고 X를 구하고 하면 정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계산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이죠. 내가 이 문제에 맞는 공식이 뭐다? 대입하자. 근데 기울기가 뭐다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눈으로 풀거든요. 기울기라는 게 그냥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이만큼 간다. 비율이 기울기니까. 그러면 위로 20 올라가려면 오른쪽으로 20 가야지. 30. 지금은 제가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풀이가 얼마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면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생각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생각을 안 해? 근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되긴 했는데 한 명,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적응이 됐는데 아직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학교 공부를 끝내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공부를 진짜 싫어하겠구나. 어쩌면 공부하는 게 진짜 아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조금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오긴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올해 4월에 있었던 고등학교 3학년 화학원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 하나를 뭐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냥 사과하고 딸기가 있고요. 테이블이 2개가 있어요. 50개, 50개, 이거는 합쳐서 100개. 이제 사과하고 딸기가 무게가 다른데 사과가 하나씩 하면 사과가 더 무겁다고 할게요. 그리고 전체 무게는 이쪽이 더 무겁다. 그러면 여기에 사과하고 딸기 중에 뭐가 더 많을까요? 이런 문제였어요. 이제 실제 문제는 뭐 사과 딸기는 아니고 이제 원자 A, B 뭐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냥 보이시죠? 뭐가 많을지 그냥 보이시죠? 얘가 무거우려면 얘는 가벼운 게 많겠지. 그냥 이걸 묻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니까요. 하나의 무게 A, 얘의 무게 B, 연립방정식. 화학은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 문제의 원본 문제는 정답률이 50%가 안 나왔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냥 비주얼이 좀 무섭게 생기긴 했어요. 네, 기호들이 잔뜩 있고 표가 있고 이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비주얼이 이거보단 좀 무섭게 생겼지만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그냥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문제였어요. 50%가 안 되는 건 저도 좀 굉장히 충격이긴 했어요. 이걸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학생들을 만나고 계속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방정식으로 풀어내라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화학을 잘하기 위해서 혹은 어쩌면 다른 과학 탐구들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산 능력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정도의 간단한 이해를 요구하는데 이걸 계산으로 풀려니까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스킬이 배운 적이 없다.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스킬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스킬이라고 이해해야 되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공부할 때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뇌과학 강연하시는 분들 이런 걸 강연을 찾아보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기 싫어한다. 우리 뇌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사실 저희가 어떻게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수업은 좀 관리를 빡세게 하고 5분 늦으면 지각했다고 문자 보내고 매주 시험 보서 성적 등수 매기고 이렇게 관리를 빡세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숙제 좀 덜 해와도 그냥 얼마나 숙제를 내가 좀 덜 해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요만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 라고 물어봐요. 어떤 애들은 5문제밖에 못하고 뒤에 다 그냥 백지로 가져왔지만 그 5문제를 1시간 동안 풀어서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걸 안 했다고 혼내긴 좀 어려우니까 네. 거기서 혼내기 시작하면 애들은 다시 미기수 A, 미기수 B 이렇게 가거든요. 혼나기 싫어서 어떻게든 난 일단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내긴 내야겠다. 그래서 관리를 막 아주 빡세게 학생들을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서 하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최소한의 시간만큼은 노력을 좀 해라. 그렇게 좀 관리를 아이들한테 하고 있고요. 네, 이건 이제 고등학교들 저희가 이제 방학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전체 스케줄입니다. 이번 방학 특강에는 화학원의 전범위를 먼저 다루고요.
보통 이제 1학기, 2학기 학기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신 대비 수업 위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 이제 화학원은 4단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대단원 하나씩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되고요. 지금 만약에 예비고일이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보통 통합과학 내신을 먼저 하시고 통합과학 내신은 제가 들어가진 않고요. 다른 선생님이 들어가실 거고 이런 수업들은 제가 다 하는 수업들이고요. 여름방학은 좀 짧아서 뭐 전범위를 반복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름방학 때는 4단원이 또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기도 하고 내용이 좀 많아서 4단원만 가지고 좀 특강을 하고 이후에 다시 내신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도 이 4단원은 조금 저는 같이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요 통합과학 내신을 할 때 이제 통합과학이 2학기 때 화학 파트가 아이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내용이 화학원에 있는 내용이랑 굉장히 많이 겹치고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과정상 자세히 안 가르쳐줘요.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어 라고만 가르쳐주고 그 원리까지 자세히는 가르쳐주기가 좀 아는데 화학원에서는 그걸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학원을 좀 보고 통합과학 내신을 가시면 그 어려운 단어들을 더 훨씬 수월하게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고요. 제가 할 때는 그냥 이거 할 때 화학원 하듯이 그냥 합니다. 어차피 그냥 이거만, 그러니까 통합과학에는 약간 예시만 주어지고 그게 어떤 원리로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냥 다 같이 해버리고 수업을 하고요. 이제 이번 방학 기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화학원 고등부 열려있는 건 우선 2개고요. 개념 완성반은 개념 문풀 7대3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학생들 위주로 우선은 완전히 개념부터 설명을 하고요. 화학원을 한두 번 들었다. 그래도 저는 가능하면 그냥 이걸 우선은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화학의 개념을 알고 어떤 공식을 배웠다고 해서 이게 화학원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디서도 느끼냐면 제가 수업했던 데 중에 하나가 이제 재수생들, 대학생들 수업을 좀 오래 했는데 재수생들 만나서 작년에 2등급이었어요. 뭐 작년에 수능에서 몇 개 틀렸어요. 이런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여전히 몰라요. 그냥 공식을 외우긴 외웠죠. 이제 수능에서 2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그래도 상위 몇 % 안에는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다 할 줄은 아는데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자기가 뭘 구한 건지 몰라요. 구해놓고 이게 뭔지 몰라요. 왜 이걸 나누지? 그거 몰라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개념을 천천히 다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교재는 제가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 이 교재에 들어있는 난이도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교재는 그냥 예쁜 것 같아서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제 교재 구성이 왼쪽에 그냥 이론이 쭉 있고요. 이거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만 가지고 예제를 풀어요. 이런 식으로 몇 페이지가 반복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들의 예제들이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뭐 여기는 좀 계산 단원이라서 계산 문제와 정답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문제의 난이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내신 기준으로 난이도 한 중간 정도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 내신에 좀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보통은 그냥 수능 문제에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 뒤에 이제 연습 문제가 들어갈 텐데 여기 들어가는 문제들은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난이도를 제가 기본적인 예제에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라고 설명을 드릴게 맨 앞에 예제는 정말 그냥 중학교 1학년 데리고 와서 풀려도 제가 다 맞추게 할 자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제예요. 그런 쉬운 예제로 이론 예제 이렇게 들어있고요. 맨 뒤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정도를 다 푸는 걸 이번 방학 특강의 목표로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이 심화 문풀은 이제 20대 80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요건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 요 이식은 그냥 안다고 치고 정리만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이 시간에는 보통 어떤 걸 시키냐면 아이들한테 네가 아는 거 다 읊어봐 라고 시킵니다. 아이들이 되게 버벅대요. 이제 학생들을 공부시킬 때 어른들 나중에 요거를 아무 과목이나 한번 시켜보시면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건데요. 그냥 책을 보고 쭉 보면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아요. 보통 애들이 많이 하는 말이 다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러거든요. 벗고 책에 뭐 있었어 리스트를 다 적어봐 그러면 보통 처음에 보면 절반을 못 적어요. 이거 있고 이거 있고 또 뭐 있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그 상태는 아이들 머릿속이 어떤 상태냐면 이제 우리 냉장고에 냉동실에 있는 까만 봉투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상태로 뭔가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냉동실을 열어서 다 뒤져보면 이거는 동태지, 이거는 추석에 먹었던 전이네, 다 알죠. 근데 평상시에는 그 냉장고에 까만 봉투가 저 구석에 들어가 있으니까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뭐뭐 있다의 리스트를 만들지 못하면 그건 영원히 못 써먹는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데 문제가 어려워요 할 때는 대부분은 그 상태에 있어요. 저장은 돼 있어요. 애들이 알긴 알아요. 근데 그게 있다라는 존재 자체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은 되는데 출력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백지에다가 그냥 이 단원에서 그냥 처음에 책 한 권을 다 써라. 마지막에 제가 수능하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시키거든요. 수능 화학원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네가 아는 거 다 써라. 그렇게 시키거든요. 처음에 하면 하나도 못하고요. 처음에 한 단원씩 조그맣게 시켜봐도 한 절반 정도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올킬 화학원, 이건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라서 제가 따로 이미지를 가져오진 않았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수능 문제 기준으로 한 난이도 중 정도 되는 문제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수능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프린트를 줘서 수능 문제 좀 어려운 것까지 같이 문제풀이를 하는 수업입니다. 보통은 제가 추천드릴 때는 제 수업을 처음 들으면 이걸 들으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제 수업을 한번 들었고 이론을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능 강의를 다음에 두 번째 들을 때 이걸 들으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방학 특강이라 제가 이런 거 신경 써서 수업합니다 정도의 얘기를 짧게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따가 뭐 끝나고도 뭐 개인 상담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하시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할게요. 네. 수업 끝나면 과제가 또 주어지고 네네. 그 과제 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보통 생각하고 주시나요? 제가 수업을 할 때 만약에 이 교재라고 한다면 그 기본적인 예제는 수업 시간에 다 풀고요. 요 자료 해석은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요거까지도 수업 시간에 다 소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이 문제는 수업 시간에 다 풀기에는 조금 분량이 있어서 보통은 여기를 과제로 내주게 되고요.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중에 뭐 몇 개 정도를 먼저 제가 풀어주고 나머지를 숙제로 풀어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소모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사실 아이들마다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냥 1시간만 해도 다 풀어오고요. 어떤 아이들은 1시간 동안 두 문제 풀어서 와요. 좀 처음에 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려운 단원들은 그렇게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런 어려운 단원들은 제가 숙제를 내줄 때 어려우면 그냥 앞에 거 조금 쉬운 거 요거만 다시 풀어서 와라. 뒤에 거는 네가 더 연습이 되면 나중에 다시 풀어도 된다. 우선은 그렇게 안내를 할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생명 담당 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 화학하고 생명 부분 내신 요새 트렌드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계신 어머님들께서 뭐 예비 고일도 있으실 거고 예비 고일도 있으실 텐데 고이들은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거고 중학교 내신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하면 통과가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내신은 전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해와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과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문제들이랑을 쭉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정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긴 하지만 학종이 2028년도부터 독서나 분산 그리고 수상 실적이 다 빠져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교재 크기라고 하는 이 결국에 내신인데 내신의 중요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이과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1 때부터 과학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내신과 수능을 다 잡아야 합니다. 생명과학은 이제 저도 그렇고 어머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기존에. 그런데 더 이상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생명과학. 일단 지금 고2 처음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볼 때 횡분의 전도하고 근수축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중간고사에. 맨 처음 시험에. 근데 여기는 이제 생명과학에 있는 세 가지 킬러 파트 중에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을 그냥 개념만 공부하고 딱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큰 이제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제가 문제 예시들을 보여드릴 거고 뭐 낙생고나 대칭고 문제 샘플들을 보여드릴 건데 개념만 가지고 절대로 풀 수 없어요.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한 응용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흥분 전도의 예인데요. 문제를 보시면 흥분 전도라고 하는 거는 신경세포 내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는 파트인데 개념은 그냥 흥분의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이거는 어떤 생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물론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축사풀이 신경세포 내에서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간다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 사이 CFS가 있을 때는 방향성을 가진다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어진 뭐 마이너스 80mV의 막전위를 가진 지점 딱 한 군데라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 기반을 가지고 학생들이 응용을 하고 추론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목표 문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내신은 다 수능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 주변에 있는 학교들 내신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수능 문제랑 똑같이 내요.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두 번째는 이제 근수축 운동 예시 문제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근육 원섬유 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풀게 되는 문제인데 마치 수학 문제처럼 뭐 비합과 리니의 길이의 합, 그리고 디귿의 길이를 가지고 x의 길이를 뭐 구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유전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유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이제 7월 합격 문제긴 한데 세포 분열이나 그다음에 사람의 유전, 돌연말 총 3가지 파트가 있고요. 이 문제는 지금 사람의 유전, 다인자 유전 파트인데요. 역시나 이건 생물학적인 어떤 지식을 이용해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과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쭉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제 가교 문제. 그래서 일단 이번에 올해 낙생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고요.
화질이 흐리긴 한데 총 25문제 객관식 문제 중에서 3, 4문제를 빼고는 다 계산하고 추론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이런 복잡한 문제도 수능형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수능처럼 필러 문제들, 아주 신유형의 필러 문제들이 뭐 3문제, 4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 1문제 정도 출제되고 나머지는 준필러 수준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낄 때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등급 컷이 4문제에서 3문제 정도 틀린 학생들이 1등급 때 들어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과학 중점반이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뭐 20점, 30점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 수준으로 지금 생명과학이 굉장히 많이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 이건 화학 부분이긴 한데 제가 화학도 같이 내시게 했기 때문에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기까지 돌려서 보시면 이거는 15학년도 수능 문제거든요. 내용, 그리고 보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어요. 이 문제도 보시면 똑같죠. 완전히 길이어요. 기출 문제에서 그냥 내시는 거예요. 동일하죠. 아예 그냥 보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낙생이나 대신만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여러 번 돌리고 했는데 지금은 근데 낙생 대신뿐만 아니라 뭐 인내고나 중간고 특히나 늘 푸는 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 그래서 낙생보다 더 어렵게 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출제하신 생명 선생님께서 나도 이거 시간 안에 못 풀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네. 그 이유는 극상위권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만큼 어렵게 해서 아이들 공부를 많이 해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 좀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는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상위권과 하위권이 변별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 찍어서.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 아까 보여드린 낙생 시험지도 어려웠지만 더 어렵게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시간 안에 다 풀면서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 투자가 이제 많이 필요하십니다. 기본적인 지식은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할 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들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고2 때 수능을 준비하는 수준을 공부해야 내신이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낙생고 이제 생명 문제인데 역시나 거의 똑같죠. 네. 약간 숫자하고 보기만 좀 바뀌었습니다. 이건 대진고고요. 대진고도 역시나 기출문제 유형으로 동일하게 출제를 하시고 계시고 약간의 숫자는 바꾸세요. 대진고. 근데 낙생은 정말 아예 그냥 거기까지 동일하게 내시는 네. 뭐 물론 근데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기출문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외울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답을. 이제 많이 풀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시험에서 나왔을 때 좀 빠르게 풀리는 것이고 결국에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주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다 이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것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암기 바탕으로 해서 응용과 연습.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뭐 흥분, 전도, 근수치 모두 다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혼자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유전 문제, 뭐 1단계 가계로 문제를 풀 때는 뭘 먼저 봐야 되는지 우열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령색치 있는지 아니면 상령색치 있는지 두 번째 판단하고 그것도 안 보일 경우에는 DNA 선별량이라든지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야 되고 그것도 없으면 가정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요새 생명 수능에서의 트렌드는 데이터를 주지 않고 학생들이
총 뭐 8가지 케이스가 있으면 8가지 케이스를 다 대입해봐야지 답이 나오는 형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왜냐하면 18년도까지는 멘델의 유전이라는 파트가 출제가 됐었는데 수능에서 그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그 스타강사 선생님께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인강도 하시고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공식을 거의 법전 수준의 두께거든요. 암기를 하면 그 공식이 머릿속에 있으면 풀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렵게 문제를 멘델 유전. 그래서 그런 이제 풀이 방법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학원들에서 다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어렵게 내도 푸는 학생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게 되니까 아예 멘델 유전 빼버렸습니다. 수능에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가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없고 대신에 사람의 유전하고 돌연변이 뭐 세포 분열이 남아 있는데 얘네들은 공식으로 못 풀어요. 공식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유형화 시킬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답을 내는 과정은 학생들이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시간 안에 빠르게 얘네들이 아닌 것들, 확률이 아닌 것들을 제끼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으로 외워서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공식으로 외워서 풀지 못하게 지금 장치를 아예 멘델 유전을 빼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죠. 학원 안 다녀도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하면 풀 수 있게. 대신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건 대진고 이제 유전 문제인데 역시나 그걸 똑같게 문제를 시켜줬고 보기만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수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수능이 어려워지면 내신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 안 되는 부분은 내신에서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분당 주요 고등학교 내신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낙생고나 대진고는 늘 푸른보다는 쉬웠었거든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난이도 조절을 잘 하셨었는데 올해도 그렇고 이제 작년부터 약간 어려웠지만 올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유전을 총 4번 시험 중에 3번을 시험했어요. 유전을 시험. 첫 시험에는 세포분열까지 보고 유전해서 두 번째 시험,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세포분열 누적해가지고 유전을 또 보고 그 다음에 2학기 또 중간고사 때는 유전을 메인으로 보고 이제 기말고사 때는 사람의 유전부터 누적해가지고 생태까지 봐요. 유전을 총 3번 시험을 본다고 했어요. 처음에 약간 세포분열 들어가긴 하지만 네. 계속 유전을 시험에서 누적을 시켜가지고 계속 보시고 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12월 12일부터 시작하는 기말고사 때도 유전이 또 들어갑니다. 시험방. 그래서 그런 결국에 이제 수능 준비를 미리 해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암기, 기초적인 문제들을 풀 줄 알아야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 교과서 문제, 특히 대진고도 그렇고 낙생고도 그렇고 인내고도 그렇고 교과서 문제는 똑같이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교과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거의 완전히 딱 문제 보면 바로 답이 나오게 완전히 암기를 할 수준으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다 반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 완자, 그 다음에 EBS 개념 완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들에서 구교재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 양이 많고 좀 디테일한 개념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개념 완성을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내신 기출문제 똑같은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데 대신에 풀어보는 이유는 이제 난이도라든지 이런 느낌을 이제 알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낙생고는 생물 같은 경우에 그 멘델 유전 부분을 이게 수능에서는 빠졌지만 한 2문제 정도 항상 내세요. 멘델 유전 수능도 애도 없고 교과서에도 문제집에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내세요. 시험. 그러면 이제 뭐 그냥 기본적인 유전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생각을 해서 풀 수는 있긴 한데 당황스럽죠. 그래서 초파리 눈 색깔 유전이 빠졌거든요.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게 계속 출제를 하세요. 학생부 선생님.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별 내신 시험지를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야 내신 대비를 할 때 낙생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기출문제를 푼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이랑 동일하게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스스로 그냥 다이어트리, 그해 모의고사 기출, 고3 모의고사 기출,
고2 모의고사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고3 모의고사를 좀 풀어봐야 비슷하게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좀 풀어봐야지 연락을 좀 주죠. 그래서 일단 생물은 과거에는 그냥 암기하면 되는 과목, 벼락치기 하면 되는 과목으로 생각했었지만 아까 문제를 보신 것처럼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추론하고 응용하고 계산 문제 같은 것들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 고2 학생들 어머니께서 통합과학에서 경험했던 생물하고는 아예 그냥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생명도 외신이라든지 수능에서 시간 투자가 필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강의는 다 촬영을 해요. 그래서 급습이 가능하고 결석했을 경우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개별 연락으로 지휘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나고 상담을 예약하신 어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상담 예약하신 어머니들은 나누셔가지고 물리하고 화학이랑 이렇게 좀 나눠서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예약 안 하셨는데 상담 원하시면 조금만 대기를 해주시면 돼요. 생명 전체가 하지 않고요. 세 개의 파트만 해놓고 개념하고 이제 문제 푸는데 조금 기본적인 문제하고 어려운 문제는 숙제로는 30분 이상은 올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하면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단원에 있는 필러 두 가지 생분 전도하고 분수 전도하고 그리고 이점 이렇게 네, 식감 건강하고 내신으로 연계가 되죠. 네, 네. 네, 일요일 안전으로 들어가요. 안전 아니면 저희가 오후도 지금 겨울방학을 종강하고 시간도 새로 짤 거기 때문에 상황에 오후를 원하시는 어머니들 계시면 저희가 저녁으로 아마 10명 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사는 좀 네, 20명까지는 15명 정도. 네, 10명이 안 되는 경우. 끝날에 이제 시작 일단 지금 생물 같은 경우는 목요일을 얘기했어요. 내신으로 가리면요, 주중에 한 번, 주중에 한 번 주말이고 주말에 일요일 날 이제 오전이나 오후 타임으로 한 번. 네, 아마 목요일 그 시간으로
예, 아마 그 시간으로 해서 2시간으로 8시에서 10시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가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결정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네, 다 주중에만 일요일 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보통 오전에 2시간 9시부터 11시, 11시, 12시. 네, 11시에서 1시 이렇게. 네. 3월 물리화학은 거의 픽스돼 있고요. 생명 같은 경우는 오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갈 경우에 이 시간으로 오전으로 테스트 같이 듣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물리화학을 아이들이 좀 많이 들어요. 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물 뭐 어차피 수능을 생지로 하겠다 뭐 이러면은 물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고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 논리로 말고 설명을 해야 되는 그냥 그거 외우는 거 해결되지 않고 외우는 것 중에서 어느 경우에 맞는지 허를 풀는 게 필요하다. 일사람은 허스를 넣고 허스를 넣거나 그거를 깨지게 넣어서 그렇게 쓰면 시간 안에 그렇게 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보통 뇌컬지를 보면 미수가 일단 5개 있으시고요. 그런데 따라가는 분인데 그거를 성공받을 수 있는 외국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화학을 어려워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이 문제를 뭐 미수 없이 그냥 풀 수 있나? 일단은 제가 보시기에는 해보는 게 그러면 왜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거다. 그 문제를 푸는데 한 10분 통합과학은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는 이런 개념만이 쉬운 난이도가 아니고요. 통합과학은 약간 문제를 얕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내서 변별해야 되니까 아이들 걸려 넘어지는 문제들을 내세요. 약간이라도 오개념이 있으면 틀리게. 근데 오히려 원과목들은 그냥 팩트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합과학 문제가가 원에서 좀 더 낫다고 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통합과학 과목의 특성이 약간 문제들이 지적을 하고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프로보 내신은 조금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막 아주 특별하게 어렵고 그렇게 내지는 않는데요. 쉬운 문제가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다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무조건 부족하다. 아이들이 좀 그렇게 했었어요. 네. 지하는 애들이 다 의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풀면 다 맞은 것 같은데 첫째 거에 다 틀렸거든요. 지하는 애들이 들고 내시는 제가 지하는 안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고 수능에서는 항상 네. 생물형 화학 다 해요. 네. 전공만 왜냐하면 생물보다 화학이 단위가 더 많아요. 아이들이.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생물 수업
이게 그래서 아니 수년 넘게 계산으로 화를 접근하면 대신 불리면 불리고 네. 따라하기는 쉬운데 네. 공식 하나만 외우면 그냥 계속 대입하면 되거든요. 따라하기 쉬운데 시험을 보면 무조건 시간이 부족해야 네. 그렇게 시험.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 방법을 알고 완전히 보고 봐야 그거를 타임어택을 분리화를 이제 일요일이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목요일은 네. 쓰는데 일요일은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약간 네 조금 1시로 이어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네. 네. 새로 돼 있습니다. 아이가 그 정도로 어렵게 되면 좀 해병대 때 분리가 더 재밌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제일 그때는 47년 네네. 네네. 3월 2시간이고 특강만 3시간. 네. 저는 기출문제하고 수능 특강하고 네, 이렇게 같이 네네.